8개월 전 제가 이곳 평택 가재지구를 직접 찾아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약 7,700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가재지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재지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촬영했던 자리도 돌아보고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파트 단지들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는지 직접 구석구석 촬영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의 전체적인 윤곽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때는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자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아파트 단지의 형태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재지구는 크게 3개의 공동주택 블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블록에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2블록에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1 풍경채,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3블록까지 있습니다. 이 3개의 블록을 합하면 총 3,70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만들어집니다. 3,700세대가 넘는다는 것은 아파트 새 단지가 생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고 교통량이 달라지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먼저 1블록입니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입니다. 총 1340세대 대단지죠.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입니다. 8개월 전과 비교해서 직접 현장을 보니 이제 전체적인 단지 윤곽이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보시면 건물 높이와 동 배치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다른 단지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감도만 봐서는 잘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발 지역을 설명할 때 가능하면 직접 현장에 와서 촬영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도로의 폭이나 단지 사이 거리, 주변 환경이 지도에서 볼 때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블록 제1 풍경채입니다. 총 1152세대 규모이고요. 쌍용 더 플래티넘 1340세대와 제1 풍경채 1152세대를 합하면 두 단지만으로도 2492세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블록까지 완성되면 이곳의 모습은 지금보다 또 한 번 크게 달라질 겁니다. 특히 가재지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변의 산업과 일자리입니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가까운 배후 주거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과 앞으로 주변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발 사업은 계획과 실제 완성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파트 역시 주변 입주 물량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블록까지 들어오면 3,701세대 그리고 마지막 3블록입니다. 3블록은 총 1,209세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재지구를 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나 현재 시세만 놓고 보면 전체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701세대가 모두 자리를 잡고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면 지금과는 생활권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상권이나 생활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입주가 시작되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씩 따라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2년 뒤, 3년 뒤에 어떻게 완성돼야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8개월 전에 이곳을 촬영했을 때와 오늘 다시 와서 본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실제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그 계획이 하나씩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가재지구의 변화를 계속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 지역은 한번 촬영하고 끝내는 것보다 같은 장소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찾아가 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과거 영상과 현재 영상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택 지역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지 않습니다. 입주를 앞둔 단지도 있고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 시기의 수요와 공급, 주변 시세, 교통과 상권, 형성 속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제1풍경채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흔히 마피라고 부르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마음 아픈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 조정이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풍경채를 분양받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보인다고 해서 계약자분들이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입주 물량, 경기 지역의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주를 앞둔 시기에는 자금, 사정이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역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몇 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만 가지고 가재지구 전체의 미래를 미리 결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8개월 전과 비교하면 현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701세대의 주거 지역이 완성되고 실제 입주가 진행되면서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현재 이 가격 때문에 너무 큰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지만 내 가족이 살아갈 집의 가치는 단순히 오늘의 매매 가격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 역시 이 지역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6개월 뒤, 1년 뒤 가재지구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의 가재지구와 오늘의 가재지구,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가재지구까지 계속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소식과 경매, 토지 정보를 전하는 갤러리랜드 공인중개사 땅드림이었습니다.